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참 어지럽죠, 세상. 요새 국내 정치도 한숨이 팍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저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전망을 하면서 꾸준히 그야말로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꾸역꾸역 밀고 나가면 세상은 살만하게 유지됩니다. 혹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얼마나 세상이 난잡하고 어지러운지 살펴보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에 이제 우리가 세뇌 탈출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치 내전이다, 시빌 워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세계 최초일 것 같아요. 물론 세뇌 탈출의 그 전 세계적 랭킹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형편없지만 아무튼 마이너지만 그 제가 보면은 메이저 중에는 이거를 시빌 워라고 부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유튜버들이 미국의 지금 상황을 시빌 워, 내전이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는 콜드 시빌 워, 그러니까 차가운 정치 내전이었는데 이게 점점 더 정말 이 총칼불이 많은 그런 뜨거운 정치 내전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저는 미국이 뜨거운 정치 내전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어떤 경제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정치 제도가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런 그 피 흘리는 정치 내전의 형태, 그러니까 그때 피 흘린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규모를 뜻합니다. 그런 형태로는 잘 안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뜨거운 정치 내전은 안 갈 거다. 근데 너무나도 차가운 영하 270 몇 도인가요? 절대 온도까지 차갑게 내려가는 드라이 아이스, 그건 영하 70도, 90도죠.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차가운 그러한 정치 내전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유튜버 팀풀이 이 마이클 플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플린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 발언을 했어요. 이 마이클 플린이 텍사스에 가서 이렇게 그 토크쇼를 하면서 마이클 플린이라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첫 국가안보 보좌관이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때 찍혀 있어가지고 오바마 쪽에서 사냥을 했죠. FBI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대사관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은밀한 얘기를 한 거를 은폐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 캐캐 묵은 법, 이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 아무 데도 적용 안 된 무슨 로간 액트인가 뭔가 그걸 가지고 잡아넣었죠. 그때 플린이 그 말하자면은 저걸 했었죠. 그 유죄 인정을 했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들까지 같이 걸어서 협박을 해서 유죄 인정을 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플린이 법정 투쟁에서 승리해서 풀려나왔죠. 이 플린이 이제 굉장히 지능적 발언을 했어요. 제가 보면 알고서 했지 않나. 순간적으로 이 기지를 발휘했다고 봐요. 이 텍사스에 가서 이제 그 토크쇼인데 거기서 이제 그 관객의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배운 거 없는 퇴역 제대군인 해병대입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이 이곳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어날 수 없나요? 그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플린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No reason. It should happen here. 한참 뛴 다음에 No reason. I mean it should happen here. 그러면 만약에 no reason이 앞에 why not? no reason이라고 why not? 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미얀마 같은 군사 쿠데타가 왜 미국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랄까? No reason. 그러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서 일어날 수 없다는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돼버려요. No reason이 앞에 대답이 되면. 앞에서 거기서 끊기면. 근데 no reason it should happen here. 그래서 it should happen here라는 뒤로 이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날 리는 없습니다. 가 돼요. 그러니까 no reason이 no reason에서 문장이 끝나냐 아니면 no reason이 it should happen here랑 문장이 이어지냐에 따라서 전혀 정반대의 뜻이 나오는 그런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이제 말하자면 이 좌파 미디어들, 빅 미디어들은 전부 칼을 뽑고 덤벼서 야, 플린이 지금 쿠데타를 지금 선동하고 있다. 이러고서 공격을 했는데 저는 플린이 실제로는, 의도했다면은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빠져나간 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플린이 바보가 아니라면 쿠데타 선동 같은 거 하면 잡혀가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고립되는데요. No reason it should happen here.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이곳에서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게 참 그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영어예요. 자. Simple Marine, I want to know why what happened in Myanmar can't happen here. You know, no reason. I mean, it should happen here. No reason. But that's right. One more. 그렇죠. No reason이란 말이 앞으로 붙으면은 그런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No reason이 뒤로 붙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지요. 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건은 뭐를 의미하냐. 미국 정치 내전이 뭐 굉장히 지금 긴장이 높아져 가고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 자체가 막 빅미디어가 나서가지고 플린이 쿠데타 선동 중이다라고 막 공격하고 이 상황까지 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린이 쿠데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쿠데타를 주장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심으로는. 그냥 가볍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미국이 쿠데타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나라가 아니다. 쿠데타 일어나면 일단 사람이 몇만 몇십만 죽거든요. 지금 저쪽 개돼지 깨좌좀들이 독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간땡이가 부어있기 때문에 일단 피바다가 생긴다고요. 일단 피바다가 생기면 사실 피와 진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뭐 얼마가 죽었든 얼마가 희생됐든 그게 진실이었냐란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이 유인원 일족에 내장되어 있는 코드가 옆에서 자기 동료가 죽거나 고난을 당하면 눈이 뒤집히는 그런 코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레서스 몽키 같은 데는 일부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두 마리를 놓고 우리에다가 놓고 이쪽에서 먹이를 뽑을 때마다 저쪽 우리에 전기 쇼크가 가해지게 하면 그 상황을 보고 나중에 먹이를 안 뽑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런 심퍼시 혹은 엠퍼시라 그러죠. 공감 능력이 있다고요. 인간에게.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도덕이 유지되니까. 근데 그게 피바다를 만나게 되면 진실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가지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막 기어나와요. 쟤들 그런 식으로 숭고한 무슨 쟤들한테 숭고한 뭐라 그럴까요? 순교자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썩내지 않게 흔들흔들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뿌리를 싹 뽑아야지 피바다가 좋은 게 아니라고 이럴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서 이게 쿠데타 안 간다 그렇게 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으로 싹 쓸어버려야 된다. 여기 뭐 좌파들 대통령 잘 들어와 갖고 전부 빨갱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저 들으면은 아유 선생님 됐습니다 하고 헤어져 버려요. 얼마 전에 저 강연하다가도 그냥 나가세요 하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연세가 거의 80대 어른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자꾸 말 끊고 그런 주장을 하길래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금 내일 당장 지구 망할 것처럼 이 빨갱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갱이들 빨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권력으로 다 뿌리 뽑아야 되고 미국서도 빨리 또 그렇게 해서 다 뿌리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냥 됐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자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랑은 이 연이 안 맞는 분이에요. 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저 백모 뺀질뺀질한데 보기도 싫으실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세상 일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풀어서 좋게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남북 전쟁이라 그럴 때 미국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진 사건이고 북군이 침공한 사건인데 그럼 처음부터 링컨이 대통령 당선될 때 내가 남쪽 침공해가지고 저 노예 소유주들 다 뿌리 뽑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선되지 않았어요. 링컨의 정치 플랫폼은 뭐였냐면 지금 기존의 노예주만 노예제도가 가고 서부 변경주는 전부 노예 없는 자유주다. 그게 링컨의 정치 플랫폼이에요. 그거 가지고 당선됐어요. 그걸 가지고 당선이 되니까 남부에서 오히려 노예주들에서 야, 이거 서부에 자꾸 중서부에 새 변경주들이 자꾸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 가서 우리만 왕따 돼서 고립돼서 우리가 힘 못 쓰다가 나중에 우리가 연방정부에 밟혀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부에서 분리를 했다고요. 분리를 하면서 조그만 남부에 그 주둔하고 있는 연방군 그 초석급의 부대를 쫓아냈어요. 강제로. 그 연방군을.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그때야 비로소 연방 분리라는 문제가 터지니까 야, 노예제도 같은 걸 영속화하려고 연방을 분리해? 연방이 애들 장난이냐? 그러고서 침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그 상황의 임계치를 넘어서 상대방이 도발을 하지 않는 한 극단적인 궁극적인 그런 물리력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이 상황의 근본은 뭐냐면 정신과 문화의 전쟁이거든요. 계속 따져보면 그럼 정신과 문화를 쿠데타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정신과 문화를 쿠데타로 해결할 수 있냐. 총칼로 해결할 수 있냐. 그 진시황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진시황 우파, 진시황 우파냐, 진시황 보수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 반유대주의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이제 그 살벌해요. 생각보다. 이게 네타냐후의 수상의 그 수석 보좌관 아론 클라인이 이스라엘이 침략자라는 거짓말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지금의 반유대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침략자냐? 아닙니다. 도발을 먼저 한 건 하마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4천여 발의 미사일 박격포 로켓포를 이스라엘 지역에 하마스가 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웨스트뱅크의 그 하마스 그 커넥션이 굉장히 강한데 웨스트뱅크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이 섞여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대인에 대한 테러를 해라. 그걸 이제 포그럼이라 그러죠. 그냥 끌어내리고 쥐어 패고 발길로 차고 돈 뺏고 아무도 없으면 끌고 가서 강간하고 이 포그럼을 해라라고 하마스가 지령을 내렸다고요. 그럼 도발자는 하마스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잠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기서 1번, 2번은 제가 세뇌 탈출해서 반복을 했었던 거고요. 3, 4번이 오늘 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경 1은 뭐냐면 궁극적 배경은 결국 바이든의 무기력과 혼란입니다. 배경 2는 바이든이 이란 살려주기, 시진핑한테 한 상 차려서 바치려고 이란을 살려주려고 JCPOA 복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나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란이 하마스한테 지령을 때려서 우리의 파워를 보여주마 해갖고 실력 과시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배경 3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론 클라인이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네타냐후 수상의 수석보좌관이. 지금 팔레스타인 당국,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자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고요. 웨스트뱅크는 지금 현재까지는 팔레스타인 오서리티, 그러니까 PLO의 후신입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당국의 수반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당국의 권력 투쟁 문제입니다. 즉 팔레스타인 당국을 장악하고 있는 파타가 PLO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파타의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이 최근 의회 선거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켜 버렸습니다. 웨스트뱅크를. 왜 그러냐면 하마스가 가자를 장악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웨스트뱅크에서도 다수를 장악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선거 이제 닥쳐왔는데 선거 치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당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웨스트뱅크와 가자를. 그런데 웨스트뱅크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대통령이라는 마무드 아바스가 의회 선거를 보이콧해 버렸어요. 보이콧가 아니라 무기 연기시켜 버렸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민족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민주주의 공격을 시작하면 자기도 민주화에 덫에 걸려. 얘들 민주주의랑은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공격하면 자기도 나중에 민주주의에 덫에 걸리잖아요. 얘들 사람 저기 선동해서 개돼지 만들어가지고 어린애들 자살조끼 입혀갖고 가서 터뜨리는 애들인데 그런 덫에 걸리기 싫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당국의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대신에 애꿎은 이스라엘에 때려가지고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켜서 우리야말로 예루살렘의 진정한 수요자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은 저쪽은 또 그 무슬림의 그 성지라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유네스코 그건데 예루살렘의 진정한 수호자이고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옹호자로다 라는 그러한 포지션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간땡이가 부은 거죠. 간땡이 부은 자들이 이렇게 날뛰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바이든 불장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란 살려주기, 시진핑한테 한상 차려바치기 불장난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고 이스라엘이 반발을 하니까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싸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부터 저기 지령받은 것도 있으니까 하마스가 도발을 하고 하마스가 도발을 해서 막 4,000발, 5,000발을 로켓포를 쏘고 박격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간인 지역에 되고 이스라엘 진압에 나서게 되고 이스라엘이 진압에 나서니까 이제 진압한 광경만 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유대인은 악마다 하고 미국 NYT부터 떠드는 거예요. 미국 언론부터. 미국 언론이 유대인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 유대인 좌파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유대인 좌파는 옛날부터 유대인 우파 때려잡는 거에 이골이 난 집단입니다. 자, 보시죠.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유대인은 존재 자체가 죄악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식사하니까 지나가던 그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그냥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한번 직접 보세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저 아주머니. 침뱉고. 저 팔레스타인 깃발. 저게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반유대주의가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랑 결합한 거예요. 지금 좌파랑.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악마의 내러티브는 이제 세뇌 탈출해서 만든 거고요. 만든 말이고요.
저걸 이제 미국서는 이제 그 워크 칼처, 깨자점 문화라고 그러는데 저는 깨자점 개돼지 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워크가 깨좌좀을 뜻해요. 좌좀, 그걸 워크라고 부릅니다. 좋은 뜻이에요. 개들 용어로 진보를 뜻해요. 근데 저희는 깨좌점이라고 불러주죠. 저걸 뭐 제대로 번역을 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누구 좋으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비판적 인종이론 CRT의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 그건 백인 남자는 악이다. 이런 컨셉이죠. 젠더 평등, 기후 변화, PC 분노, 말살 문화입니다. 이 레시피가 깨자점 문화의 레시피가 악마의 내러티브가. 그럼 이게 어떻게 사람을 작동하냐를 보면 결국은 야 우리는 전부 그 말하자면 그 미국이라는 데 서방이라는 곳 이거는 전부 그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명이고 사회야. 그걸로 남을 죽이고 착취해서 이룩한 부와 풍요야 이게 죄책감이죠. 그 다음에 야 1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해. 왜냐? 지금 이 백인 남성이나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 남성이 주도한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이 라이프 스타일이 겁대가리 없이 화석연료 떼가지고 CO2가 증가하고 있어서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기후 변화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10년 후, 20년 후에 인간이 멸망해. 인종이. 공포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것들은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오늘 지금 오늘을 산다고 즐기고 있네. 저거 웃기는 자들이네. 분노죠.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러한 우리 김어준 선생 혹은 우리 조국 선생 우리 공지현 선생 우리 문재인 달림각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그거를 비판하는 저자들은 죽여야 될 자들이네. 이게 PC 분노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경책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 링컨을 봐도 그렇고 이것들이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전부 백인 우월주의, 젠더 평등에 대한 멸시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웃기는 것들이에요. 과거 다 때려 부셔. 과거 말살 문화예요. 저게 악마의 내러티브 구조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앞으로도 반복할 겁니다. 저게 깨자점 문화예요. 깨자점 개돼지 문화예요. 저 레시피가. 그러면 이 저렇게 해서 죄책감, 공포, 분노에 의해 가지고 개돼지들이 우덜식 정의감에 도취한 상태가 돼요. 우덜식 정의감에 도취한 상태를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고 부릅니다. righteous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 God. 그게 바로 공의롭다. 그게 righteous예요. 저 self-righteous라는 용어야말로 저거야말로 성경 문화를 프로테스탄티즘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생겨날 수가 없는 용어예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티즘 기독교 철학에서는 신앙에서는 공의로운 존재는 인간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번영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내가 공의로워. 셀프 인증 공의. 그럼 이 미친놈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셀프 라이처스네스. 그러니까 셀프는 라이처스 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라이처스 할 수 있는데 내가 공의롭다. 그러니까 우덜식 정의지. 우리가 정의노라. 정의가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정의로운 자가 그 다음 순간에도 정의롭다고 보장을 못해요. 근데 우덜식 정의는 우리의 속성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불의한 존재니까 너희는 배에 죽창을 박아야 돼. 이거죠. 너희는 감옥에 가둬야 돼. 그러니까 개돼지들의 self righteousness, 개돼지들의 우덜식 정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 다 분노의 대상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살이 나오고 PC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언론계 종사하는 기자, 그 다음에 대학의 교수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프린스턴 대학에서 아니 세상에 고전 분야 박사학위, 그러니까 클래식 디그리, 고전 분야 박사학위에서 라틴어 능력과 고전 그리스어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없앤다. 옥스포드에서 예를 들면은 셰익스피어 문학이 백인 우월주의에 바탕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 가르치겠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음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슈버트의 음악이 백인 우월주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음악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단품 교육, 단곡 교육, 그러니까 시트 뮤직 교육을 안 하겠다. 대학이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망가져 있어, 대학 망가져 있어, 지식인 망가져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저쪽으로 가면 뭐 페미니즘의 뭐 젠더 평등 영역이야. 저쪽 가면 Black Lives Matter, BLM 폭도야. 저쪽 가면 환경이야. 환경, 그 다음에 기후변화 뭐 이런 거 가지고 투쟁하는 것들이야. 이게 다 한 통속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뒤에는 큰 손들이 있잖아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더 큰 손도 있죠. 거기에 가면은. 빅미디어. 더 큰 손도 있죠. 빅머니. 그러니까 이 큰 손들이 뒤에서 딱 아우라 병풍 쳐주고 거기서 앞에서 이 깨자 좀 개돼지 문화에 찌든 개돼지 우돌식 정의감에 불탄 이 한무더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섞여서 이 상태, 이 빅텐트 상태, 이거를 인터섹셔널리티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냐면 각 분야별 깨자점 운동이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뿌리 공유예요. 우리로 치면 뿌리 공유 혹은 빅텐트예요. 근데 이제 저기서는 각 분야별 깨자점 운동이 뭔가 공유되어 있는 그 교집합을 공유된 교집합을 갖고 있다. 공통집합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인터섹셔널리티라고 부릅니다. 이 특징이 그건데 이 깨자점 빅텐트에 반유대주의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2021년 5월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 사진이 이게 뭐냐면 뉴욕타임스의 일면입니다. 5월 말에 일면이죠. 5월 말 일면인데 거기 중간에 사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4명 사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They were just children. 이들은 그냥 아이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64개 사진 쫙 봐고 이게 뭐냐면 요번에 이스라엘의 반격에 의해서 가자 지구에서 숨진 아동의 사진이에요. 오케이, 저거 좋아. 그런데 저기에 하마스가 처음부터 도발을 했다. 무려 5,000발이나 쐈다.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서 유대인에 대한 포그롬을 하마스가 지시했다. 그다음 하마스가 도발한 배경은 바이든 불장난, 이란의 JCPOA 복귀를 둘러싼 협상,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파 간의 권력 투쟁, 이게 존재한다. 이 얘기는 없는 거야. 그냥 죽은 아이들 사진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도 저렇게 죽었는데,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이 그럼 조치 안 하고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선, 유대인은 악, 이 구조를 뉴욕타임스가 일면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해졌다고. 이제는 반유대주의가 저 깨자좀 그 우덜식 정의, 깨자좀들의 개돼지의 우덜식 정의감에 타겟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바이든, 야, 조씨 아저씨, 조 바이든이니까 조씨, 당신 무슨 짓 저질러 놓은 거야 지금? 저렇게 해서 유대인을 때려잡는 국가를 만들어버리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좌파도 나오고 리버럴도 나오고 민주당도 나온 건데 또 거기서 우파도 나오고 보수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 장기적으로는. 라고 저는 조 씨한테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조 바이든한테. 우리가 그걸 물어야 돼요. 들을 리 없지만 한국말로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물어야 돼요. 미국 주요 유대인 단체장 연석회의, 이게 Conference of Presidents of Major Jewish Organizations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요 유대인 단체장 연석회의입니다. 거기에 의장 다이앤 럽이라는 사람과 그 간부들이 한 말을 제가 섞어서 거의 직역을 해서 옮길게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